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끝까지 독도 표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자 지난 3일 우리 국회의원 132명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도쿄도 의회에서는 올림픽을 재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자원봉사자 10,000명이 사퇴를 했고 일본 지자체 105개가 최근까지 올림픽 대표팀의 합숙과 교류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세계 랭킹 4위의 대만 야구팀도 결국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취소는 이미 늦었다라며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관저 한 간부는 올림픽 중지라는 선택사항은 없다라고 단언하며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며 개최 취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올림픽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바다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토나미 아키 박사는 일본의 시스템은 이렇게 늦은 시점에 급작스럽게 유턴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위험을 알고 있겠지만 올림픽이 열리면 여론이 일본을 위해 참고 잊어버리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처음으로 호주 소프트볼 여자 대표팀 29명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도쿄 인근 구마현의 오타시라는 도시에서 다음 달 중순 선수촌에 입촌하기까지 적응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외출을 금지하고 지정된 버스로 숙소 훈련장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수를 거품으로 감싸듯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에 일본 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올림픽 대책, 이른바 거품 방역입니다. 일본 당국은 코로나를 차단하는 거품막을 버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매일 코로나 검사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최대한 피해 버블의 기능을 유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 지켜지는지 KBS 한 기자가 호주 대표팀이 묵고 있는 호텔을 직접 찾아가 취재했습니다. 역시나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표팀이 묵고 있는 호텔은 외부인도 예약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수들이 쉬거나 몸을 풀 수 있는 3층 전용 공간은 외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수들 방이 있는 8층에선 승강기 앞에 출입 금지 표시가 돼 있긴 했지만 통제 인원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하겠다는 버블 방역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일본을 찾게 된 해외 방문객 선수 15,000명을 포함해 모두 9만여 명입니다. 지금 일본의 이러한 안일한 모습은 앞으로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버블 방역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무더기 사태는 통제 인력이 부족해 버블 방역에 대한 걱정을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전체 8만 명 가운데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사퇴한 자원봉사자가 벌써 10,000명이나 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선수나 대회 관계자와 달리 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수와 대면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선수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호주 대표팀이 머무르는 일본 군마현 오타시에서는 대표팀 숙소에서 버블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이없는 대책을 내세워 일본 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타시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할 백신을 지난 1일 입국한 호주 여자 소프트볼 대표팀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에게 먼저 접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타시는 호주 여자 소프트볼 대표팀과 밀접 접촉하는 쇼핑 대행 등 시공만 13명과 호텔 직원 40명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를 두고 노인의 건강보다도 도쿄올림픽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미즈 마사요시 오타시 시장은 오타시가 확보한 백신은 반드시 남는다고 설명하며 오타시 관계자는 만약 백신이 부족하면 65세 미만의 일본 국민이 사용한 백신을 쓰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천념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만 왜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시민들에게 비판받을 우려가 있다. 지난 3일 일본 NHK 뉴스워치 9에서 나온 나라별 백신 접종별 그래프를 보고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 기준 6월 3일 갱신된 수치는 한국은 13.15%, 일본은 8.69%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이 방송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시기부터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그래프에서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그래프를 빼놓고 방송하는 게 이해가 간다며 한국의 놀라운 백신 접종 속도가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에서는 한국은 최근 아시아 평균, 세계 평균을 넘어버리며 일본이 뒤를 쫓아오자 갑자기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를 보고 역시 한국이라는 말을 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도 저런 무빙은 안 보여주는데 얀신 접종이 시작되면 더더욱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겠네요. 적당히 따위는 안 키우는 국민성. 6월 3주차 되면 로켓 수직 상승하는 수준이 뜬요.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의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를 보고서 부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니까 가능한 서비스다. IT 강국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는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전례 없던 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실시간 방역 데이터, 인프라와 기획력, 기업의 긴밀한 협업, 국민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보내면서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고 말하며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에 일본을 소외시키고 한국과 손잡은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시하며 탄소 중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상반되는 원전 시장 개척이 말이 되냐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려면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지금의 2.5배 이상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풍력 비율도 높아지겠지만 원자력이 중심이자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술의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두 억만장자는 손을 잡고 놀라운 소형 원전 개발에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4세대 원전은 소듐 냉각 고속로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이 핵분열 뒤 발생한 열을 물러 냉각했다면 차세대 원전은 액체 소듐으로 냉각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기존 원전보다 폐기물 발생은 줄고 원료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납니다. 이것은 핵연료 활용률을 60배가량 높일 수 있고 원자로의 감속제와 높은 압력이 필요 없는 데다 열 효율도 경수로보다 우수해 앞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한국형 소형 원전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소형 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안정성과 활용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기 건설 비용이 적고 기존 전력망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 생산은 물론 수소 생산, 지역 난방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외에도 30cm 참치캔 크기의 초소형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 탐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연료를 한번 넣으면 10년간 전기를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 달과 화성에서도 전기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자 미국은 큰 우려를 하며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며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세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한때 일본은 원전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2019년 영국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를 높아진 안전비용 때문에 포기하면서 원전 사업은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개발한 원자로는 공학 설계에 약점이 있고 가격 경쟁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경제협력과 미래 사업에서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주도해갈 특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